최근에 한국 경기가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죠. 유례없는 건설 불황, 무너지는 화학 산업, 끝없는 내수 불황. 요즘 이렇게 한국 경제 기사지에 제목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한국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돈벼락을 맞은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르메스 코리아입니다. 안 그래도 매년 수천억을 벌어가던 회사가 이렇게나 암담한 경기 불황에서조차 매출과 순이익이 20%가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경이로운 건 기존의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샤넬, 루이비통, 디올과 같은 그런 기라성과 같은 명품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30%까지 깎여나가고 있을 때 에르메스 혼자만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1인당 명품 지출이 전 세계 1위를 찍는 나라, 명품에 미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한국 에르메스만 유독 이렇게 좋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에르메스의 브랜드 파워는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죠. 일본에서도 매출이 15% 성장, 이외 아시아 시장에서 13% 성장했고요. 유럽과 미국 역시 각각 19%, 1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바로 얼마 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에르메스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한화로 약 570만 원의 보너스가 갑자기 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에르메스의 미친 듯한 인기는 정말이지 기괴하기 짝이 없는 명품 구매 문화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매장에서 셀러는 상품을 소개하고 또 구매자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물건을 구매하는 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그런데 유독 에르메스 매장에서만큼은 구매자들이 셀러의 눈치를 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전긍긍하고 또 셀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 눈에는 정말이지 기상천외한 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본 어떤 사람들은 명품 구매자가 아니라 에르메스 노예 아니야? 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죠. 명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에르메스. 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르메스인데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는 돈을 주고 여러 매장 내 상품들을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아니 그래도 매장이 물건을 팔려고 존재하는 데인데 돈을 한 바구니 싸들고 왔는데 안 파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만 찾아보니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특히나 인기 모델의 인기 색상을 사기 위해선 어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를 방불케 할 만큼 노트 필기라고 먼저 사전에 공부를 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명품 뉴비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셀러들에게 이런 면박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머 고객님, 크레딧이 아직 많이 부족하셔서 물건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크레딧이란 에르메스 매장에서 가방이나 여타 상품들을 많이 사지 않았다는 뜻이죠. 또 이외에도 고객님 찾으시는 가방은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고요, 진짜 잘 안 들어오는 가방이에요. 물건 구경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가방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세요. 와, 이게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데, 돈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사겠다는데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매장이 있나 싶은데, 에르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라고 하죠.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에르메스 매장에서 버킨백을 구매하는데 성공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메스 매장 내에 셀러를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흔히 많이 하는 실수로 셀러들의 연락처를 받아가서 오늘도 가방 없나요? 새 가방 들어왔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셀러들은 절대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셀러하고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셀러가 그냥 보여주는 가방들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통 크게 사라. 아니 저는 이 조언을 듣고, 아니 정말 다른 행성에서 오셨나? 일반적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는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만큼 에르메스에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꿀팁이라니 완전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흑우야, 어차피 에르메스 매장에서 크레딧 쌓기 위해서 가방 사도 에르메스 프리미엄도 요즘 엄청나다는데 다시 중고로 팔면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 좋은 게 있나요? 이렇게 셀러들이 크레딧 쌓기용으로 선뜻 추천해주는 건 대부분 비인기 모델의 비인기 색상이라고 하죠. 버킨백을 성불하면 2배에서 3배까지 중고 가격이 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크레딧 쌓기용 비인기 모델들은 사자마자 판매 가격에서 반토막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크레딧을 쌓기 위해선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쓴다는 게 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포인트는, 가방 여러 개를 사야지 그제야 버킨을 볼 수 있다, 몇 천만 원을 써야지 가죽 냄새라도 맡아본다 라는 이야기들이 풍문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심지어 셀러들이 비인기 모델 가방을 권하는 건 약과고요. 어떤 고객들은 자신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지인 선물용으로 에르메스의 그릇을 산다거나,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에르메스가 말 관련 가죽용품으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말 안장을 내가 말을 타지도 않는데 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타지라니까 바로 중고 상품으로 팔고, 이런 안장을 사서 셀러들의 실적을 올려준 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에르메스 백을 살려는 목적으로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에르메스를 빨고 물어 제끼는 사람들은 도대체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야? 물론 고상하신 분들은 에르메스란 브랜드가 굉장히 장인정신이 있고 탁월한 소재에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가방 회사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품질이 좋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미국이나 유럽 본토에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먹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치품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 에르메스 가방 차. 너 무슨 가방 차니? 어머머 저 사모님 에르메스 찬다. 혹은 저 이번에 남편한테 에르메스 받았어요. 생일 선물? 아니요. 그냥 평소에 제가 잘해줬다나 뭐라나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우쭐하려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의미는 좀 한 가지. 명품이라고 하면 샤넬, 디올, 구찌, 버버리 이런 회사들 웬만하면 싹 다 가방이나 다른 상품들 품질이 꽤나 좋을 텐데도 유독 고객들이 에르메스 하나만큼은 원탑 내지는 다른 브랜드랑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주 너머에 있는 브랜드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르메스는 사실 오래전부터 명품 브랜드이긴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다른 브랜드들과 아예 차별화를 시키고 개떡상을 하게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르메스의 가문 5대손, 현재 에르메스의 수장을 맡고 있는 악셀 디마입니다. 사실 자칫하면 디마 씨가 에르메스 CEO에 올라서게 된 게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일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CEO가 되자마자 에르메스 회사 전체 입장에서 엄청난 싸움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상대는 아마 많이들 잘 아시죠? 전세계 명품의 끝판왕 LVMH의 회장이었던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의 자랑 에르메스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도록 시도했기 때문이죠. 사실 아르노 회장은 이로부터 몇 년 전이었죠. 2010년에 지난 몇 년 동안 에르메스 지분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지분도 에르메스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이때 당시 약 10%를 취득해서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걸 밝혀야 했던 이유도 공시 대상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공시 의무가 없었으면 절대로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이게 단순히 에르메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어디까지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물론 그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아르노 회장은 LVMH를 통해서 유럽의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을 집어삼킨 전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투자 목적이면 에르메스 본사에도 한번 방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다지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랬을 텐데 은밀한 쥐새끼처럼 조용히 지분율을 무려 23%까지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르노 회장이 에르메스 전체를 탐낸 게 분명해지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르노 회장의 공격에 맞서서야 했던 에르메스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무려 1800년대에 창업해서 5대손까지 쭉쭉 내려온 에르메스 가문, 이 헤리티지는 평소에 물건을 팔 때는 아주 큰 자랑이 되었지만 적대적 인수를 막아낼 때는 아주 큰 장애물로 작용했죠. 저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회에서 경영권 탈취를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지분이 필요하고 또 그 큰 지분이 소수 인원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에르메스는 5대손을 내려오면서 그 지분이 무려 200명에게 희석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으니 그간 아르노 회장의 업보였을까요? 명품 회사들이 아르노 회장 손아귀에만 들어가면 완전 원가 절감에 브랜드 가치가 폭삭 주저앉는다. 우리 에르메스 가문에 자존심이 있지 에르메스 브랜드마저 그렇게 변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한 일가 200명 중 절대 다수가 모여서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바로 이 중심에 가문의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모으는데 디마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에르메스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되었는데, 이렇게 디마가 아르노 회장과 정말 강력하게 맞섰던 이유, 바로 에르메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러한 철학을 꽤나 충실히 지킨 것 같죠. 에르메스 전체 21개 공장 중에 아직도 20개가 프랑스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에르메스의 가방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으면 조금 물량을 풀어도 될 텐데 에르메스의 가방은 흔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탓인지 생산량 증가가 연평균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탓인지 여타 다른 명품 라인업 중에서도 그나마 에르메스가 예전에 그 명품의 위상을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니 희구야, 그렇게 몇백만원 심지어는 몇천만원까지 가방을 받아 처먹는데 당연히 본사에서 장인들이 직접 가방을 만들고 또 명품이라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도 않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뭘 당연한 걸 했다고 에르메스를 칭찬해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모두 봤죠. 명품 회사라고 저희가 인식을 했던 여러 회사들이 노동 착취를 하면서 원가는 고작 몇만원 수준의 가방을 만들 만큼 제조 원가는 땅에 떨어뜨렸고요. 자사의 물건이 좀 잘 팔린다 싶으니까 공장을 쭉쭉 늘려서 100만 개 만들던 시계를 생산 수량을 쭉쭉 늘리는 회사들의 그런 모습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에르메스란 브랜드를 보면서 느낀 건 명품 브랜드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탓에 브랜드 가치가 되려 떡상하게 되었다는 건 참 여타 다른 브랜드들이 곱씹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에르메스 구매자들의 정말 신기반기한 이런 셀러들과 라뽀를 쌓고 또 크레딧을 쌓는 문화를 보면서 우리 이수지 씨가 다음에는 바로 이곳에 진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에르메스 매장에서 찍는 이수지 씨, 상상만 해도 재밌는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나요? 오늘은 불황임에도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는 에르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저는 에르메스 상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개 흑수저 유튜버에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 에르메스 좀 잘 아시는 분, 많이 사본 분이시라면 하단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틀리거나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난 이슈들을 영상으로 담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